자, 오늘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입하는 이 작은 채소, 정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마늘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알싸한 식재료가 우리 몸속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아무도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는데, 마늘엔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혈관 건강을 지키고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며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늘을 단순한 조미료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냄새만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이 입증한 바로는 이 작은 식재료가 자연이 선물한 천연의 건강, 보약이라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들은 수치로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것들을 조합해보면 마늘이 얼마나 강력한 건강, 수호자 역할을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작은 채소가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사실 과학자들은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체내에서 미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다지거나 썰었을 때 활성화되어서 매우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혈관 개선 작용을 일으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알리신은 일반적 항생제보다 훨씬 강력한 살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몸속 세균 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은 전 세계 연구진들의 논문과 통계 자료를 통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유럽 심장학회지에 실린 논문은 매일 일정량의 마늘 섭취가 혈압을 810mmHg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고,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실제로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선 12주 동안 매일 35지의 생마늘 또는 마늘 추출물을 섭취한 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이 평균 10mmHg-가량 내려갔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심장과 혈관 건강에 있어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는 바로 혈관 벽에 쌓이기 쉬운 플라크 형성을 예방하여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고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학적 통계 수치들은 마늘이 체내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천연의 항생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력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2019년 일본 교토대학병원 연구진이 진행한 임상시험이 있는데 여기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마늘 섭취 효과를 관찰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간 하루 한쪽, 즉 3g 정도의 생마늘 또는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혈압이 한같은 대폭 낮아지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어 이 작은 채소가 그냥 조미료가 아닌 근본적인 건강수단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들은 마늘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성 염증이 만성질환,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 다양한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인 점을 감안한다면 마늘이 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마늘을 일정량 섭취하는 사람들은 혈관 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관이 덜 손상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이 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들을 종합하는 메타 분석 자료에서는 매일 마늘 섭취가 혈중 염증 지표인 C- 반응단백 CRP 평균 20%에서 30%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만성 염증을 잡는데 충분한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이며
이로 인해 혈관벽이 부드러워지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 역시 낮아집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면 마늘은 자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이 시대 최고의 자연치유제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들이 밝혀낸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마늘이 노화 방지에도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노화와 관련된 세포 손상, 활성산소, 염증 등을 동시에 막아주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들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라도 매일 꾸준히 마늘을 섭취하는 습관을 추천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있어서 이 작은 식품이 건강 회복과 노화 방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미 수많은 논문과 임상 실험들이 증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연구 결과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의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 얼마만큼 먹어야 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바로 그 부분은 다음 시간 2부에서 상세하게 다루며 가장 적절한 섭취 방법과 양, 타이밍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과학적 연구와 임상, 데이터가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마늘이 자연이 준 최고의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식재료 하나로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면 매일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마늘과 찰떡궁합인 음식들 혹은 피해야 하는 궁합 음식들도 함께 소개하며 우리의 건강을 더 쉽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늘을 단순히 냄새나는 조미료쯤으로 여긴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실 차례입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진짜 건강 비밀, 그것은 바로 마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작은 천연 치유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 평생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마늘과 가장 궁합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며 마늘과 함께 먹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식품들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늘과 함께 먹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마늘이 지닌 강력한 건강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대로 조합하면 서로의 힘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조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적 근거와 연구 통계로 검증된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자연의 약초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 과학도 그 효능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자료에 따르면 생강은 강한 항염 효과와 항산화 능력을 지니고 있어 만성염증을 줄이고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동시에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 형성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이 두 식품의 궁합이 뛰어난 이유는 바로 황화합물과 진전올 같은 항염성 성분들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마늘을 함께 섭취할 경우 각자의 효과가 합쳐져서 염증 수치를 평균 35% 이상 낮출 수 있고 혈관 건강지수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더 효과적으로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 시즌에 생강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면역력이 급상승하며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강화된다는 과학적 증거도 다수 존재합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산화력과 면역력 증진에 뛰어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선한 산미와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도 탁월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는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 C가 체내 활성산소를 잡아내고 세포 손상을 막으며 혈관벽의 탄력성도 높인다고 밝혔어요. 이에 더해 레몬에는 섬유질과 항염성 성분도 풍부해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몸속 염증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음식의 궁합이 특히 빛을 발하는 이유는 비타민C가 알리신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서는 알리신의 체내 흡수율이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할 경우 최대 3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항균력과 혈관 건강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레몬의 산성 성분이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마늘을 먹을 때 레몬즙을 함께 넣거나 레몬을 곁들인 샐러드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과 입냄새 제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궁합 음식, 생강과 레몬은 과학적 연구로 그 효과를 검증받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두 식품과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며 몸의 저항력 역시 높아져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꾸준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관 건강 유지뿐 아니라 만성염증을 줄이고 노화 방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합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채소로 체열과 영양학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시금치는 혈액 내 산소 공급과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는 질산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수천 년 전부터 자연 치료제로 여겨졌던 시금치는 현대 과학도 그 효능을 인정하는데 혈관 확장 효과 덕분에 혈압 낮추기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시금치와 마늘은 함께 섭취할 경우 혈관 내 염증 수치를 대폭 낮추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교토대학의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의 질산염과 마늘의 황화합물이 혈관 탄력을 높이고 혈색소와 산소 운반 능력을 강화한다는 사실이 보고돼 있습니다. 즉, 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혈관뿐 아니라 전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산소 공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로도 줄고 장기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생강, 레몬, 시금치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궁합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은 이 조합들이 세포에 축적된 염증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상에 이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조합해서 먹는 습관을 기른다면 건강한 삶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마늘과 궁합이 뛰어난 음식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들을 잘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보다 더 강력한 궁합, 피해야 하는 궁합까지 다루며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늘과 최고의 궁합을 맞추는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은 강력한 식품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마늘과 함께 먹었을 때 위험하거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궁합, 음식 세 가지를 과학적 연구와 실험 자료를 통해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작은 실수 하나로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우유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궁합은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의 여러 임상 연구에서는 우유와 마늘이 함께 섭취되면 소화불량, 복통, 그리고 때로는 설사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바로 우유의 단백질과 마늘 속 황화합물이 만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위장 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마늘을 생으로 먹은 사람이 우유와 같이 먹었을 때 위장 내 가스와 복부팽만이 40% 이상 증가했고 장내 염증 수치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우유의 칼슘이 마늘의 성분과 결합하면서 흡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영양 섭취의 효율을 낮출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소화기내과학회의 연구 보고서 역시 우유와 마늘의 병용은 소화, 장애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상한 음식 또는 매운 음식입니다. 언뜻 보면 매운 음식이나 상한 음식과 마늘이 함께 섭취될 때 자연스럽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학적 연구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한 음식이나 이미 곰팡이가 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유해균과 독소가 함께 체내로 들어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상한 음식이 유해균과 독소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를 섭취하게 되면 몸은 더 큰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위와 장의 점막이 손상됩니다. 특히 마늘은 강력한 항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효과는 상한 음식 속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유해한 독소와 함께 체내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몸의 면역 체계가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미 상한 음식이 만들어낸 독소들이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 조합은 건강에 전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생선이나 해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선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학적 자료는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해산물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체내 독성 물질이 더 잘 해독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면에 해산물의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염된 해산물과 마늘이 함께 들어오면 이 성분들이 체내에서 반응하여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체내 독소 해소 능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즉, 건강을 위해서라면 신선하고 안전한 해산물, 그리고 적절한 조리법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지 무분별하게 많은 양의 해산물과 마늘을 함께 섭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심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의도를 갖고 먹는 것이라고 해도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우유와 마늘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상한 음식 또는 매운 음식과 병용은 삼가야 한다. 셋째, 신선하지 않거나 오염된 해산물과 마늘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신선한 식재료를 적절히 조합해서 먹는 습관이 건강 유지와 증진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마늘을 보약처럼 먹기 위한 올바른 섭취법과 저장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연의 건강식을 최적의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해 건강 지키는데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느끼셨길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마늘을 어떻게 먹으면 가장 건강에 좋을까? 그리고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는 비법입니다. 단순히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을 보약처럼 먹는 가장 좋은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연구와 임상 결과는 마늘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자연의 건강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절한 섭취 방법입니다. 마늘의 건강 효능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 성분은 마늘을 자르고 다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섭취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생마늘을 피부를 벗기지 않고 깨끗이 세척한 후 칼로 잘게 다지거나 썰어줍니다. 그리고 최소 1015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는 알리신의 활성화 시간으로 이 시간 동안 두뇌와 손이 잊지 말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동안 혼자서 쌓아온 명품 건강 성분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을 왜 추천하느냐 하면 2015년 희망과 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을 가지면 알리신의 활성도가 30% 이상 높아지고 항균력, 항산화력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섭취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마늘 특유의 냄새와 맛이 싫거나 속이 불편한 분은 살짝 굽거나 찌는 것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한 열 처리 예를 들어 6080도 온도에서 1015분 정도 가볍게 조리하는 것은 알리신 성분의 일부 손실을 허용하지만 소화에 도움을 주고 맛도 부드러워져서 꾸준히 먹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익히거나 바로 먹기보다 먼저 자른 후 잠깐 시간차를 주면 그 효과가 크게 증가됩니다. 그 다음 방법은 바로 믹스 섭취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다진 후 꿀이나 레몬즙 혹은 요거트와 섞어 먹으면 훌륭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레몬즙과 섞으면 비타민C가 알리신의 흡수율을 높이고 냄새도 가릴 수 있어 생마늘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식이요법과 영양학 저널 연구에서도 채소와 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보관법입니다. 자연이 준 작은 선물인 마늘을 내 몸에 오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가장 적합한 저장법은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인데, 이때 햇빛과 습기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농무성 USDA 자료에 따르면 적절히 저장한 마늘은 냉장 없이도 46개월 이상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게 되면 습기가 차거나 곰팡이, 싹이 트기 쉽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겉껍질이 남아있는 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종이봉투 또는 망사 바구니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 이렇게 보관하면 마늘의 천연 기운이 잘 유지되면서 냄새도 주변으로 퍼지지 않아 쾌적하게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늘이 싹이 트기 시작하거나 검은 반점이 생겼다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튼 마늘은 맛도 떨어지고 일부 연구에 따르면 독소를 함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이 트거나 싹이 돋은 마늘은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랫동안 저장을 해야 할 경우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한 후 냉동실에 넣으면 6개월 이상 충분히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마늘을 미리 다져서 냉장 또는 냉동하는 것도 추천하는데, 그렇게 하면 매번 손질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신선도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냉동 후에 해동하면 향과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바로 먹기보다는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처럼 마트에서 구입한 마늘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과 올바른 저장 환경만 갖추어도 영양소 손실 없이 오랜 기간 건강에 기여하는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이 건강을 증진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질문. 얼마나 자주, 얼마나 먹어야 할까?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 역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12쪽, 즉 35g 정도가 적당하며 건강 상태가 좋거나 특별한 치료 목적이 없다면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심혈관 질환을 염려하는 분들이라면
규칙적인 섭취 습관이 매우 중요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 이쪽 섭취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늘은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채취가 강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개인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정 기간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몸이 점차 적응하면서 냄새도 적어지고 건강 효과도 더욱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부 마늘을 보약처럼 먹는 방법과 저장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이 준 건강식품을 최대한 오래 잘 먹기 위해선 이처럼 올바른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들을 모아 전문가의 견해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은 정말 다양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Q&A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늘을 먹으면 몸이 냄새가 나나요? 흔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바로 그렇습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유황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알리신과 황화물 형태로 배출되고 이 성분들이 땀과 구강을 통해 냄새를 유발합니다. 미국 식품의학회 ESPS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마늘을 하루 한쪽 이상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구취와 땀 냄새가 일시적으로 다소 강해질 수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이 냄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고 분명한 건강 효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강 위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와 관련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섭취 후 구강을 깨끗이 하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특히 사과, 배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먹으면 냄새를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로 양치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듯 냄새와 채취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작은 문제일 뿐이며 건강 증진을 위해선 참을성을 가지고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늘을 매일 먹으면 안전한가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구와 임상 자료에 따르면 하루 12쪽 정도의 생마늘을 꾸준히 먹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며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마늘에 민감해서 위통, 속쓰림 또는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죠. 특히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액응고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섭취량과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앨러스 잔선 박사 미국 내과 전문의는 하루 2쪽 이상 과도하게 먹으면 위장장애나 혈액 희석 효과가 과도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해서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합니다. 자연식품인 만큼 무분별한 과잉 섭취는 피하는 게 옳으며 어떤 건강 문제가 있거나 약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생마늘과 익힌 마늘,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입니다. 이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인데요. 연구는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항균력, 항염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마늘의 강한 냄새와 위장 자극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은 소화가 어려운 경험도 합니다. 반면에 익혀 먹으면 알리신 성분은 일부 손실되지만 소화가 더 잘 되고 맛도 부드러워져서 꾸준히 섭취하기가 쉽습니다. 미국 보건당국 USDA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하게 익히거나 가볍게 찌거나 구워서 먹었을 때도 건강 효과가 상당히 남는다고 밝혀졌어요. 결론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으로 먹되 위장 문제나 냄새 문제를 고려해 익혀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일상에서 가장 잘 실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늘을 섭취하는 최적의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과 효과 면에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것보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30분 이내에 먹는 것이 체내 혈액순환과 항염 작용에 더 유리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 건강연구팀은 공복에 먹으면 위장 부담이 더 커지고 일부 영양 성분은 덜 흡수될 수 있다라고 권고하며 일반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루에 몇 쪽씩 먹는 게 가장 좋은가요? 입니다. 과학적 연구와 임상 결과를 종합하면 하루 12쪽이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의 공식 가이드라인도 하루 2쪽 이하를 권장하며 과도한 섭취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마늘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당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과도하게 먹거나 무조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양을 조절하며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이상으로 평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준 건강 비밀인 마늘,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챙기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마늘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매일의 건강 습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